오늘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하여튼 너무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아무데나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책도 내셨잖아요. 아, 예, 맞아요. 네. 예. 책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고. 아, 예. 네. 책 이름이 뭐예요? 나는 런던의 에이전트 레디. 그래요? 오케이. 런던의 에이전트다? 네. 오케이. 네. 저 지금 오늘 2세에 들어갑니다. 인쇄 들어가요? 2세. 2세, 네. 성공했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좀 뿌듯한 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를 많이 보내요. 아, 그래요? 네, 뭐 굉장히 이렇게 막막한 세계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읽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뭐 그렇게 많이 연락해 주셔서 되게 뿌듯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제 여태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성공한 것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하인드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쵸.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일단 뭐 이것이 차별이다. 뭐 그리고 뭐 이 안에서 이런 그 차별들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서럽다, 이런 것에 집중을 하면 커리어를 세울 수가 없어요, 사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 살 땐 영국에서 동양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건 원래 자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시스템이지 외국인을 자국민은 똑같이 대해주라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받고 싶지 않았으면 한국에서 살았었어야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국에 살 때도 이태리 살 때도 어떤 차별의 그런 과정이 있었어도 내가 그런 걸 감수할 각오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공정하게 대해주고, 오히려 제가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신 나서서 따져주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모든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뭐 차별에 집중을 해서 계속 그거에 뭔가 자정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주어진 기회, 그거에 좀 감사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기회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업계 동료들만 해도 이 동료들이 사실 이제 외국인이 와서 이 에이전트로 이 업계에서 뭔가 파일을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모든 마켓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오히려 저희 마켓 그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초대를 해줬고, 마켓으로. 그리고 마켓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줬고, 또 일을 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줬고, 이런 부분에서 뭐 어려움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근데 그게 이제 그 포인트 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나 인종차별이구나. 그래서 나쁜 사람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내가 성공하는 일의 어느 하나의 자그마한 그런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물이지만 그렇게 큰 장애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일하던 자산운용사죠, 스코드라는 회사에서 일할 때 그 당시는요 전부 백인이었어요. 그쵸. 거의 동양 사람은 나하고 홍콩에서 온 여자애 있었고, 일본 사람 하나 있었고, 다 백인 일색이었고, 흑인은 대부분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편 배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베스트 세일즈 원목이 제일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저 흑인은 무슨 재주가 있길래 그 백인만 있는 그 회사에 베스트 세일즈맨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제 보스가 그 사람을 만나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봐서 배워라. 저 사람이 왜 그 베스트 세일즈맨이 됐는지.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만나서 5분 만에 이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탤런트는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데 만나자마자 10년 만난 것처럼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라이크able 퍼슨이죠. 그래갖고 한국 코리아 펀드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뭐 지금 자기 자동차가 현대였었는데 뭐 온갖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사람은 엄청난 자산이구나.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흑인이니까 또 뭐 나를 업신여기겠지. 그리고 내가 흑인인 거 알면 또 상대방은 다 백인들인데 비즈니스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또 업신여기겠지. 그런 온갖 네거티브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데 긍정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하고 같이 점심 먹고 싶고 저녁 먹고 싶고 그런 그 어떤 긍정적인 그래서 굉장히 좋은 레슨을 받았어요. 이게 그 환경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남한테 미루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하나의 자기 자극제를 여기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한 모티베이션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 서름을 받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하겠다는 생각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어떤 그런 게 저의 원동력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하루하루의 기쁨이 원동력이지 성취감과 기쁨이 원동력이지 어떤 사람이 뭐에 이렇게 울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보여주겠다고 막 그렇게 적대적인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것이 긍정적인 감정의 효과를 이길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은 특히 즐기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맞아요. 공부도 좋아하는 사람은 못 이기겠다. 즐기는 사람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오늘 주어진 일이 너무 기대되고 신나는데 이걸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다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20%도 안 돼요. 그리고 물론 하루 중에 뭐 짜증나는 일이나 화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럼 그 와중에서 결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거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 나는 이걸 배웠고 이걸 성장했다 이렇게 느끼면 모든 이들은 결국 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이도 사실 지난 10년간 유럽 경제가 뭐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테러도 나고 뭐 화산 폭발하고 뭐 브렉시트하고 뭐 이랬지만 이런 과정들에서 결국에는 배워가고 성장하는 부분들이 저는 제 30대에 있었던 게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서름 막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고 그리고 또 이제 국적이나 성별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국 국적이라는 게 그 백인들 사회에서 유럽인들 사회에서 서럽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젊은 그렇죠. 이제 BTS도 있고 한국 음식도 대단하고 저는 그걸 느끼는 게 뉴욕에 가면 옛날에 코리아타운 가면요 그거였어요. 굉장히 슬럼가였어요. 그러니까 범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코리아펀드래 코리아타운 가면 그 지하철이 6시면 닫았어요. 강도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가장 핫한 데예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그 코리아타운에 엄청나게 뭐 부동산객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국이 얼마큼 지금 그 위상이 커졌는지 맞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스페인 경제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특히 그 이후에는 라리스카 미팅을 할 때 그쪽 사람들이 다 정장을 입고 나오고 막 행커치 벗고 굉장히 포멀한 복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희는 원래 미팅할 때 트레이닝 센터 같은 데서 하면 막 트레이닝 입고 나오는 남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네 나라 사람들은 미팅 그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포멀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페인 애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여자라서 기죽기 싫어서 그런다. 네, 오히려. 지금 한국 위상이 그 정도예요. 그렇지. 한국은 부자 나라라는 위상이 있어서
실제로 부자 나라죠. 네, 실제로 저희 업계에서 일을 할 때 개인의 국적이 그 사람이 가진 캐파를 떠나서 어떤 평가 기준이 절대 안 되느냐?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어요. 국적이 가진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국적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장의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부모 재산을 기준으로 자기가 흑수저냐 금수저냐 이런 논란을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사실 바꿀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존감을 많이 상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그 런던 금융계에 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저희 업계에 진출해 있는 사람들 중에 금수저 출신 거의 없고요. 그렇죠. 예, 뭐 일부 낙하산이 있죠. 근데 그건 어느 업계나 당연히 있는 것이고 대부분 다 왜냐하면 실력으로 계약이 성사화되는데 금수저한테 무한정 기회를 계속 줄 수 없어요. 금수저가 분명 한두 번 기회를 받는 건 있겠죠. 근데 거기서 보여주지 못하면 이제 기회를 가지 않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흑수저들이 나와서 뭐 일을 할 때 국적으로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수저 계급을 나눈다라고 하면 사실 국내에서는 부모 재산이 그런 수저를 나누는 그런 기준일지 몰라도 이런 글로벌 무대에서는 국적이 결국 자기 수저를 결정하는 그런 지표로 쓰이거든요. 근데 한국 국적은 뭐 금수저도 아니고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 수준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경제력도 갖추고 시장도 안정적이면서 민주주의도 정착했고 자본의 흐름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인재들의 수준도 좋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예 이런 인수문을 꿈꿀 수 없는 나라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업계에 들어와 있는 우루과이, 콜롬비아 이런 데 에이전트들 이거 추진도 못해요. 우루과이가 알 수 없지. 모셔져있어요. 네. 그렇지. 맨날 망해가는 나라인데. 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친구들 보러 고국에 얼마나 자주 가니? 친구들 자주 보니? 고향에 있는 친구들? 그럼 자기 친구들 다 죽었대요. 왜? 뭐 거기 치안도 안 좋고 테러 때문에 죽고 뭐 마약으로 죽고 범죄, 그렇겠네. 제 친구들 다 살아있거든요. 제 친구들 다 멀쩡히 당연하게 직장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한국이 좋은 나라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요. 요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 이 많잖아요. 정도로 안전한 나라. 네. 그래서 지하철 밤 12시까지 타도 그럼요. 전혀 안전한 나라. 네. 그래서 대한민국밖에 없죠. 그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 고향에서 가져올 돈도 없고 뭐 거기에서 무슨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그런 영역도 없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에이전트들이 보통 프로젝트 기획할 때 이제 겉에서 보실 때는 저희가 아무 한 일 없이 중간에서 중개료를 가져가는 사람들처럼 한국에서는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구단은 하는 일이 없고 에이전트가 기획부터 성사까지를 다 해야 돼요. 이쪽 업계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한테 이걸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상 이제 성사시켜서 보수를 받고 나서 가끔씩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리버풀 건을 성사시켰다. 그러면 이제 리버풀 구단주 존 헨리스가 입금된 거는 알까? 이 사람 재산 너무 많아서 이 돈 뭐 거의 다 거기로 갔는데 뭐 입금된 건 알까? 이럴 정도로 뭔가 허탈함?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뭐 이런 허탈함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구단이 구단 가치로서 성사를 시킨 거니까 사실 당연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콜롬비아나 우루과이 이런 출신 에이전트한테 너가 얼마 전에 성사시킨 그 큰 딜 구단주가 결국 다 가져갔는데 이 구단주들은 결국 그 전형적인 미국, 유럽 부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지위를 더 견고하게 하고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그거 이제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게 좀 억울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들은 저한테 그래요. 자기네들은 이 전의 전쟁의 조연이래요.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랬어요. 한국 때문에? 네, 저는 그게 지금 한국의 지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오너십을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젊은 사람들이 국가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쌓을 때도 본인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그런 논쟁은 정말로 이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내가 만난 많은 부자들도 대부분 흑수저예요. 그쵸. 결국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그 오너십 갖고 싶은 거,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부자가 되지. 그 금수저는
대부분 쓰는데 교육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소비하는데 교육을 맞아요. 받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더 잘못된 경우가 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유 너무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저도 제가 그냥 주장하는 건데 실패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인생을 산 게 아니지. 예, 20대 때 저도 그 생각했죠. 막 1년 벌면 어마어마한 일인 줄 알았고, 예, 저도 재수해서 대학 갔거든요. 그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금 생각해보면 20대 때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벤처 회사를 한번 차려봐서 뭐 2년을 허비하고 돈도 못 벌고 끝나도 그거 저는 허비한 게 직장 아니지. 2년 다닌 것보다 더 큰 자산이라고 당연하지.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실패는 자산이죠. 예. 근데 이제 너무나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실패해도 그거를 일어날 수 있지만 한국은 실패해도 실패하면 끝이다. 저는 그 근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는 만약에 미국에 영국에서 실패하면 누가 도와줘요? 그러니까요. 안 예. 도와주지. 그러니까 네. 근데 결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부자도 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대화가 굉장히 저는 유익했다고 보고요. 우리 이거를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좀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미난 스토리 같은 거 되게 제 채널에 굉장히 그 좀 특이한 게스트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